세계에는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 GM, 폭스바겐 등의 대중차 브랜드와 제네시스, 벤츠, BMW 등의 고급차 브랜드, 그리고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테슬라, BYD 등의 전기차 브랜드, 거기다가 꼬마 자동차 브랜드까지도 포함한다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죠. 저는 오늘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한국 최초이자 유일한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3년 현대자동차는 현대 제네시스를 개발할 때부터 도요타의 렉서스, 혼다의 아큐라, 닛산의 인피니티처럼 제네시스를 고급차 브랜드로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왔어요. 하지만 2007년, 2008년에 걸쳐서 전 세계를 강타한 대침체,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인 포드, 제네럴모터스, 크라이슬러가 휘청거릴 정도로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현대자동차 역시 고급 브랜드를 출범하려는 계획을 잠시 중단합니다. 거기다가 북미의 딜러들이 브랜드 분리에 엄청나게 반대했기 때문에 현대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출범하는 대신 일단 개발 완료된 제네시스 BH 모델을 현대자동차 브랜드 하에 고급차로 출시했어요.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가 출범하는 2015년까지 그 사이의 기간 동안 고급차 브랜드로서 필요한 성능, 안전성, 기능 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 결과 자동차에 필요한 소재부터 주행 성능, 디자인까지 전 세계의 고급차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당시의 현대자동차 라인업을 보면 확실히 전 세대에 비해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요즘엔 왜 그래? 또한 2013년에 출시된 현대 제네시스 DH 모델은 자동차의 무게가 많이 무거워진 대신 성능, 안전성, 승차감, 정숙성, 내구성과 디자인이 외국의 고급 자동차들과 충분히 붙어볼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렇게 2015년 7월 현대 제네시스 DH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제네시스 G80을 출시함과 동시에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라인업을 채워나가게 되는데요.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의 기아민 G90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한국 한정으로 EQ900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혹시 이름에서 EQ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바로 현대자동차의 기함이었던 에쿠스의 약자입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출시되었느냐? 당시 에쿠스가 가진 위상은 성공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그랜저보다 더 높았고, 2014년에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의전 차량으로 쓰일 정도로 현대자동차의 고급차로서 활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쿠스는 수입 플래그십 세단들과의 경쟁에서 밀렸고, 특히 에쿠스라는 이름이 운전기사를 두고 타야 하는 차와 좀 보수적이라는 이미지로 굳혀지면서 판매량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왕 고급차 브랜드를 출범시켰으니 에쿠스를 단종시키고 제네시스의 대형 세단으로 출시하자는 판단으로 2015년 제네시스 G90을 대중들 앞에 선보입니다. 다만 16년간 현대자동차의 기함 역할을 해왔고 국산 플래그십 세단으로 깊이 인식되어 온 에쿠스의 후속 차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 한정으로 에쿠스를 나타내는 EQ를 붙여 EQ900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EQ900은 훗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차명을 G90으로 바꾸고 제네시스의 로고에서 영감을 받은 오각형의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 램프, 제네시스만의 디자인을 가진 첫 번째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현대자동차의 세단 라인업과 디자인이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제네시스만의 독창적인 특징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었지만, 이제는 제네시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시작했죠. G80, G90에 이어 현대가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 개발해온 후륜구동 중형 세단 G70이 출시되면서 중형, 중대형, 대형으로 이어지는 세단 라인업을 갖추었고, 특히 2019년에는 북미 딜러들과 브랜드 독립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서 북미에서 판매량이 크게 성장하였고, G70은 제네시스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제네시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SUV 시장에 발맞춰 SUV 라인업의 출시를 예고했고, 2020년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로 제네시스가 제시하는 다재다능한 럭셔리 차량이라는 의미인 제네시스 버스탈 GV80이 세상에 등장하였습니다. GV80은 출시되자마자 변속 결함, 디젤 엔진 모델의 결함 등등으로 곤욕을 치렀지만, 미국의 프로 골퍼 타이거 우즈가 GV80을 몰고 과속을 하다가 9m를 대굴대굴 굴러가는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우즈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네시스에는 의도치 않은 긍정적인 광고 효과를 낸 차량이기도 하죠. 이어서 중형 SUV인 GV70, 제네시스 최초의 순수 전기차 GV60이 연달아 출시되었고,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도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모두 제네시스의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제네시스만의 독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세단에 이어 SUV까지 빈약했던 라인업을 강화시켰습니다.
한국의 다른 자동차 브랜드와 비교해서 제네시스만이 가지는 독창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고급차 브랜드이기 때문에 후륜구동 자동차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를 제외하고 기아와 쌍용 자동차가 각각 스팅어, 모하비, 렉스턴이라는 후륜구동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차종들 외에는 대부분 전륜구동 자동차이고 또 SUV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후륜구동 자동차는 제네시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디자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모델들과 이렇게 나열해 본다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현대자동차는 각각의 모델들이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면 제네시스는 두 줄 램프와 오각형의 크레스트 그릴이 중심인 디자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제네시스의 자동차들은 너무 똑같이 생겼어.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돼. 충분히 그럴만하죠. 하지만 BMW를 예시로 들자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출시되었던 BMW의 모든 라인업을 보면 자동차의 크기, 형태만 조금씩 다르지 전부 디자인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통일된 디자인이 BMW라는 브랜드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제네시스도 모든 라인업의 디자인을 통일시킴으로써 두 줄 램프와 방패 모양의 그릴이 곧 제네시스의 디자인이고 멀리서만 봐도 와 저거 제네시스다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은 세월이 지나도 세련돼 보이는데 신형 G90과 풀체인지 되기 전 G90을 비교해보자면 신형 모델은 제네시스의 디자인이 완성된 느낌이고 구형 모델은 출시된 지 오래된 모델임에도 전혀 구형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제네시스 바처럼 얘기한 그냥 느낌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문 방식인데 트림에 따라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이 다르고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기존의 현대자동차 기아의 방식과는 다르게 제네시스는 마치 포르쉐처럼 가장 기본 모델에 옵션을 하나하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주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G70을 기준으로 가장 기본 모델인 2.0 터보 모델에서 엔진, 구동 타입, 외장 컬러, 스포츠 모델 여부, 휠과 타이어, 내장 컬러 및 재질, 인테리어 옵션, 패키지 순으로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제네시스는 2015년 처음 출범하여 지금까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가는 브랜드인데요. 문제점이 없지 않죠? 앞서 말했듯 GV80은 출시되자마자 각종 결함으로 곤욕을 치렀고 G70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제네시스의 디자인을 적용했지만 페이스리프트의 한계상 기존 자동차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적용하다 보니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한 디자인으로 논란이 되었고요. G80 역시 악취, 시동 꺼짐, 핸들 잠김 등의 결함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때 제네시스 차량에서 문제점이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하자 아예 품질관리 부서를 두어서 개선하려고 하기까지 했으니 말 다 했죠. 또한 아직 제네시스 전용 매장이 없고 현대자동차 매장에서 제네시스를 판매하고 있는 것과 아직 제네시스 전용 서비스 센터가 없어서 수리를 현대 블루엔즈에서 담당하는 것도 고급차 브랜드로서는 마이너스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고급 브랜드와 비교해서 제네시스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발전할 여지가 있어요. 2022년 2분기 북미 판매량을 보면 인피니티, 랜드로버를 제치고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 제네시스의 디자인은 처음 선보인 것보다 완성형에 가까워졌으며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 시장에 발맞춰 모든 라인업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도 했죠. 지금까지 제네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았는데 제네시스가 고급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부디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을 확실히 바로잡고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미래에는 세계의 유명 고급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의 고급차 브랜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 주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